회사가 설립 초기이거나 코로나 사태 등 위기 시에는 임원, 특히 오너이자 대표이사는 무보수 또는 낮은 급여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예규를 보면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3년간 무보수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낮은 급여로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임원퇴직금, 수없이 들어본 내용이기에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흔히 임원퇴직금이라고 하면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두면 2배수나 3배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임원퇴직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원퇴직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상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했죠. 정관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고 했고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서는 임원의 퇴직 금액을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 급여액의 10분의 1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을 송금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 될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원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크게 2번 바뀌었죠. 2012년 개정소득세법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직전 3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분의 1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후 3을 곱한 금액입니다. 직원의 퇴직금과는 달리 임원의 퇴직금은 직전 3개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원의 특성상 퇴직 시기에 급여를 급격히 올려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연평균 환산액의 10분의 1도 직원의 퇴직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임원의 책임과 역할을 반영하여 직원과는 달리 3배수를 적용하는 것도 직원 퇴직금과는 차별되는 부분이고요. 이 규정이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배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2011년까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즉, 임원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규정을 갖고 있더라도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정리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회사가 규정한 퇴직금 규정을 따르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배수,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배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규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1년간 총 급여액의 10분의 1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차액은 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서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기여도가 많은 임원에게는 퇴직금은 차등 없이 지급하고 별도로 상여를 지급하면 보상이 되겠지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든 임원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야 세법상 타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회사가 설립 초기이거나 코로나 사태 등 위기 시에는 임원, 특히 오너이자 대표이사는 무보수 또는 낮은 급여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할까요? 예규를 보면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급여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3년간 무보수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낮은 급여로 근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의 그림은 소득세법 22조에 나와 있는 퇴직소득 계산식입니다.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퇴직 직전 3년간 몇 개월이라도 급여를 받으면 급여받은 기간의 총 급여를 연평균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어려워도 퇴직일 수개월 전부터는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퇴직소득 금액과 퇴직소득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급여액과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 금액이 커질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공제도 커져서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퇴직소득공제액이 클수록 퇴직소득 과세 표준이 낮아져서 퇴직소득세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무보수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소득 금액과 퇴직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보면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도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 공제 금액 계산은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 기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다만 무보수 기간에 해당 임원이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임원만이 아닌 불특정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무보수 근무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어두면 더 좋겠지요. 한 사람이 2개 회사의 임원을 맡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도 2개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법인별로 정관에 정해진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규정은 특정 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법인의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래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임원 퇴직금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예규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임원 퇴직금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